네, 오늘도 투자에 필요한 체크 포인트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가 79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에 따르면요. 지난달 경상수지는 79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2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68억 6천만 달러로 흑자폭이 늘었고요.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개선되면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도 마이너스 1천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통관 기준 지난달 수출은 4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고요. 수입은 459억 달러로 5.8% 늘었습니다. 흑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최근 환율 리스크로 인해서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달러원 환율은 오늘 장중에 1,013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국내 기업들의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기준으로 해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전망치가 93.1로 나타나면서 4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경제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심리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마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내수와 수출, 투자, 고용 등 모든 부분이 부정적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실적치는 89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기업들이 원래 앓는 소리를 좀 잘한다지만 그래도 최근의 침체를 본다면 이것을 앓는 소리로만 치부하긴 힘들어 보이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었던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 지원의 루시고 판사는 애플이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문제가 된 삼성전자 제품들이 계속 판매된다고 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없다고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삼성과 애플이 글로벌 특허 분쟁을 서서히 멈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 지난 5월 애플이 제기한 특허 소송의 후속 조치인데요. 앞으로 애플이 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의 공시사항도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아차와 관련한 공시사항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 이슈가 있었습니다. 멕시코 주정부와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기아차가 체결한 건데요. 기아차는 글로벌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서 멕시코 페스케리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공장의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규모고요.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은 오는 2016년부터 가동돼 소형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기아차 오늘장에서 1% 강세권 기록을 하면서 6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라에서 오늘 아침에 내놓았던 공시사항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관급구금사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가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는 오늘 자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공시를 한 겁니다. 한라는 내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의 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라는 현재 1.25% 조정을 받으면서 7,09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워닝머티리얼즈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63억 원으로 44% 늘었습니다.
이런 호실적과 함께 앞으로 특수가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익 머티리얼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0.8% 상승하면서 46,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공시사항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평산차후 KDR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때문에 주가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2억 원을 기록했고 단기 순손실은 823억 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소식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14% 이상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특징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다음과 IHQ를 이제 상승하고 있는 특징주로 꼽아봤고요. 반대로 페노션과 삼천리 좀 급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슈가 있었던 다음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카카오와의 합병 최후 관문을 통과한 다음의 주가가 7일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음과 카카오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는데요. 이로써 다음 카카오는 시가총액 약 10조 원 규모의 기업으로 10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슈에 힘입어서 현재 주가 7% 이상 급등하며 16만 4,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IH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큐브DC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힌 이후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 목적은 경영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합병 기일은 오는 9월 29일입니다. 참고로 큐브DC가 가수 비와 신지훈, 노지훈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역시 8% 이상 급등 흐름 IHQ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페노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페노션이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한 건데요. 업계에 따르면 페노션은 올 하반기에 확정 부채에 대한 법적 공방을 매듭 짓고 시장에 출회될 전망입니다. 매각 대상은 하이닉스를 SK그룹에 팔았던 신규 유상증자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7% 이상 급락하면서 4,455원 선 현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리 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리는 수년 전 투자했던 이라크 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투자 비용 106억 원이 반영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당초 발표했던 187억 5,500만 원에서 106억 8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역시 주가도 4% 이상 급락하면서 15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기업들의 공시사항과 특징주들 그리고 보도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체크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에서는 에이스테크놀로지라는 기업 자세히 알아봅니다. 머니투데이 중견기업부 강경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근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제가 방송 쪽이 아니라 지금 신문 쪽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요. 최근에는, 채용 쪽, 그러니까 채용 인력 매칭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채용 쪽도 좀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일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복싱도 계속 하시고요. 예. 요즘은 그냥 건강 유지를 위해서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에이스테크놀로지라는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기업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소개할 종목은 그 LT 기지국 투자와 관련해 그 수혜가 예상되는 에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인천 남동공단에 그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동통신 기지국에 쓰이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이동통신이 그 2세대는 CDMA였고요. 3세대가 WCDMA, 4세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LTE, 최근에는 그 LTA라고 해서 4.5세대 등 계속 그 이동통신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마다 기지국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 교체할 때마다 그 장비를 공급하면서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 테크놀로지 선진국에도 투자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 차이나 네네. 모바일이 LTE 기지국을 세우면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그 RRH라고 합니다. 그 리모트 그 라디오 헤드라는 분야에서 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LTE 등 그 4세대에 필수로 적용되는 장비가 바로 이 그 차세대 소형 기지국 장비인 RRH입니다.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과거 3, 4년 동안 준비해온 RRH 장비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차이나 모바일이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죠. 차이나 모바일이 LTE 기지국 투자를 본격화한 데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RRH 실적이 기존의 그 기지국 안테나 등의 매출에 더해지면서 본사 기준으로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을 돌파해서 2,400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그 차이나 모바일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LTE 기지국 투자를 이제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그 RRH 부문에서 추가적인 수주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실적 호재가 예상이 된다고요. 네.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그 중국에는 그 RRH고요. 인도 쪽에서는 그 기지국 안테나입니다. 인도는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2011년에 처음으로 인도 이동통신사인 릴라이언스와 기지국 안테나 첫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지난해 인도에서 올린 매출액이 750만 달러. 근데 올해는 인도에서만 8,500만 달러입니다. 근 1,000배 가까운 그 액수죠. 전년 대비해서 올해 10배 이상의 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굉장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실적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에이스 네네. 테크놀로지 향후 실적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에이스 테크놀로지 그 지난해 그 차이나 모바일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크게 이제 실적 개선이 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 그 투자를 RRH 그 이제 LTE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의 그 기지국 안테나 쪽에서도 그 활발한 수주가 예상이 되면서 현재 그 올 초에 발표했는데 최근에 리포트가 없었습니다만 한 증권사에서는 올해 지난해 2,400억에 이어서 2,600억 본사 기준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예. 에이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기지국 장비에서 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예, 그 에이스 테크놀로지와 굉장히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가 KMW입니다. KMW하고 에이스 테크놀로지를 같이 보셔야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수월하실 텐데요. KMW는 2011년 하반기부터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하고 RRH 장비를 거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이동통신업계 1위인 버라이즌하고도 RRH 장비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그 때문에 에이스 테크놀로지하고 함께 올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 업체입니다. 그 비교해 보시면은 그리고 KMW는 이제 미국 이동통신사들과는 RRH 장비를 거래하고 있고요. 일본 업체들하고는 기지국 안테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중국 업체들과 RRH, 인도 업체들하고는 그 기지국 안테나, KMW는 미국 업체들하고 RRH, 그리고 일본 업체들하고는 기지국 안테나. 때문에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그 신흥 시장, KMW는 그 선진 시장에서 굉장히 그 기지국 장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 네네. 테크놀로지와 KMW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수고 네네.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중견기업부 강경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보도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석촌 지하차도에서 크고 작은 구덩이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오늘 그 원인과 대책 발표를 하는데요. 그 주 원인을 9호선, 지하철 9호선 그 공사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뮤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뮤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석촌 지하차도에 발생한 동공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때문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조사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동공의 원인은 지하철 9호선 실드터널 공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시공사의 굴착공사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 구간의 지질이 연약한 특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공사 중 조치가 미흡했던 겁니다. 또 충분히 지반 보강을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동공과 제2롯데월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연평균 681건의 동공이 발생하고 매년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화수관을 관리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부족한 1,000억 원에 대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굴착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충적층이 통과하는 터널 공사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첨단 탐사 장비를 도입해 선제적 예방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송파와 영등포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네, 이 시각 뉴스룸 살펴보시고요. 머니트렌드 코너 이어가겠습니다.